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학 적성시험 출연 중에 법률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논쟁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논쟁형이라는 것은 자, A와 B 또는 갑, 을, 병 등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갑론을 봐가는 그러한 글들을 제시문으로 설정하고요. 자, 그 판단에 대한 추론을 묻고 있는 것을 논쟁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한 법률 문제의 논쟁형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런 것이 논쟁형이구나. 사실은 이 문제에 견해, 대립, 논쟁이란 말이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딱 보고 논쟁형이고 또 이러한 논쟁형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일정 정도 공통분모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자, 차후에 나오는 다른 논쟁형 문제들에 대처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하다면 그 논쟁형을 어떻게 푸는 것인가인데요. 자, AB, ABC, 갑을병이라는 주체가 나와 있을 때 각 견해가 얘기하는 그 문장들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뭐뭐만, 모든 이러한 그 수식어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는 문장 속에서의 핵심 문장, 또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든 문장을 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을병의 여러 문장들 중에서 꼭 중요한 문장, 대체로 마지막 문장인데요. 아니면 즉 이런 걸로 표현하는 문장들인데요. 자,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이 정답과 직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선지 파악이 있어서 주체를 수식하는 선지 구성 기법 간파학인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개념을 설정했을 때 그 개념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데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에 대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씨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은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지문을 보면 자, X국은 국가 행정을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모든 행정 영역에서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해 견해 다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문 자체가 무엇이냐면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 헌법 조문을 살짝 변형시킨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자, 국가안전보장, 또 질서유지, 또 공공복리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로 법으로서, 즉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법률유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험의 특징이 그렇지만 자, 헌법, 조문, 또 법률유보 원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ABC의 견해를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이죠. 자, 그래서 A는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 행정에 대해서만 만큼은 행정의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 법의 근거를 둬야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 이 침입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침입적 행정행위 또는 침입적 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뒷부분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된 행정은 바로 이익이 된다,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침입적이나 수익적이란 말을 몰라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뭔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 행정, 뒷부분은 이익이 된 행정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구나. 이것이 포인트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은 법적 근거 없어도 자, 자유롭게 행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A의 견해고요. 자, B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의 자유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뒤에 나오지만 모든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행정이 법에 근거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가 방지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이 확보되므로 국가의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문제 풀 때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A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A는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자, C, 이 원칙을 모든 행정 영역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B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의 영역에서만, 자, 또 하나, 자, 모든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만도 중요합니다. 자, 오직 이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사전에 그 근거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A와 B, C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A는 두 개로 나눴고 B는 모든, C는 중요한 영역에 한해서만,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선택지를 보시면, 자, 기억입니다. A에 따르면 법의 시위 진압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교통 편의를 위해 시위를 진입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부는 집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시위 진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자, A에 따르면, 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A는. 자, 그런데 자,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다. 그러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판단은 올바른 판단인 것이죠. 자,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 3번, 5번이 되겠죠. 자, 니은입니다. B에 따르면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자, B는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되더라도 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 행정부는 재난 시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니은의 판단도 맞는 판단이 되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버렸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저 디귿에 보시면요. C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개인과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자, C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정책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이어도 그 시행에 있어, 자, 사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디귿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지 구성상, 자, 기억이 맞고 니은이 맞았을 때 굳이 디귿을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자, 실전이라면 굳이 디귿을 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돌아와서 디귿 내가 안 봤는데 살펴보자 라는 식으로, 이 선택지 보기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3개로 구성된 문제가 대부분인데 꼭 3개를 다 봐야만 푸는 건 아닙니다.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3개 중에서 2개만 보고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효과적인 접근법이자 풀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뒤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B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입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래서 B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A가 B의 손가락을 절단하려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고의가 있었느냐,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갑과 을과 병은 이 A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을 보면 B의 손가락이 절단된 결과에 대해서 A를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갑을병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느냐 없다고 하느냐, OX의 관점에서 먼저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아, 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이 처벌에다가 X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갑을병 그 옆에 여백에다가
처벌 X, X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A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A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까지 의도했을 때만 처벌해야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도를 고의라고 하는데요. 자, 의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뒤따라 오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출입문을 세게 닫은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문을 닫은 거지 그 찰나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는 것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또는 A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처벌할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손가락을 절단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은 A에게 B의 손가락을 절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거기까지 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행위가 내가 꽝 닫으면서 급하게 뒤따라오다가 손이 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절단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말하고 있고 자,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돼 있죠. 자, 갑은 처벌 X였지만 을은 처벌 동그라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바로 몰랐을 리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 등의 용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자, 그런 감수하겠다라는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인식은 가지고 있었구나. 의도는 없었지만 즉 고의는 없었지만 인식은 있었다. 그 인식이 있을 때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을의 견해죠. 자, 그 다음에 병. A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B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못하겠다. 그래도 A는 B의 손가락이 절단된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 병도 처벌 동그라미죠. 그러면 갑은 X, 자, 을은 병은 각각 동그라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는 B의 신체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 자, 이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의도만 있었어도, 즉 손가락 절단의 의도는 아니지만 해를 입힐 의도. 이것이 어떤 개념의 문제입니다. 손가락을 절단한다라는 그런 의도와 그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도.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병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갑과 을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 그렇죠. 네, 갑은 어떻습니까? 처벌하지 말자. 을은 처벌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꺼번에 니은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니은, 을과 병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 있고 다만 기억은 갑과 을, 니은은 을과 병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애초에 이 처벌 여부에 대해서 OX를 했을 때 자, 갑은 X, 을, 병은 동그라미, 즉 O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과 병은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기억, 니은이 각각 다 맞는 것인데요. 자, 맞아보시면 기억, A의 의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떻습니까? 갑과 을을 다시 보시면 갑은 어떻습니까? 손가락 절단 의도가 없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의도는 없었다. 즉 절단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절단해야지라는 그런 강한 어떤 의도의 고의는 없었지만 혹시나 그렇게 뭐 잘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A의 의도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자, 인식은 그러하지만 자, 손가락 절단 의도는 없었다는 건 둘 다 갑도 을도 같다는 건 이미 살펴봤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의 방법은 뭐냐면 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갑, 을, 병, 그 다음에 자, 이 의도, 그 다음에 처벌 가능성을 표로 나타내면 좀 더 명확하게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갑과 을에 대한 의도는 어떻다? 손가락 절단 의도는 둘 다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이 맞으니까 1번, 2번, 4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니은도 맞아보시면 자, A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인식에 대해서 자, 을은 어떻습니까? 자, 손가락 절단 가능성이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혹시 어쩌면 그랬을지 내가 일부러 손가락을 잘라야지라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혹시 어쩌면 다칠 수도 있어. 혹시 어쩌면 손가락 끼어서 절단될지도 몰라 라는 그런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A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맞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겠죠. 자, 그럼 굳이 리을 안 보고 자, 디귿만 봐도 되는 건데 자, 갑의 견해에서 상해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병의 견해에서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갑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병은 어떤 거였나요? 자, 병의 경우는 엄청 넓은 거였죠. 자, 병은 자,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의도가 있다면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자, 우리가 논리적 용어로 함축이라고 합니다. 즉, 자, 갑과 병의 관계에서 자, 갑에서 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병에서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병은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벤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갑이 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에 해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병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함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은 병을 함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굳이 리을을 볼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마저 리을을 보시면 을의 견해에서 상해죄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병의 견해에서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을의 견해에서 된다고 해서 꼭 병이 되는 것이냐? 자, 을의 견해는 자, 이 손가락 절단 의도가 없더라도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병은 의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범주가 살짝 다르죠. 자, 그래서 자, 이 을과 병의 견해는 이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을이 옳지 않은 선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지금 기억부터 순서대로 봤어요. 그래서 기억 보고 맞네. 니은 보고 맞구나. 자, 디귿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 개를 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달리 해보면 리을을 먼저 살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리을을 봤더니 을과 병은 범주가 좀 다른데 틀렸네 라는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었다면 자, 어떻습니까? 2번, 3번, 5번이 지워지기 때문에 자, 이미 하나를 보았고 자, 더 나아가서 디귿만 보면 되겠죠. 자, 디귿 봤더니 그러네, 함축 관계네, 맞는 거구나, 포함 관계구나 해서 디귿이 맞으면 남은 1번, 4번 중에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순서대로 보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역순으로 보는 때도 있을 것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보는 그러한 순서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서의 실력과 또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만 자, 실력과 운이 잘 조합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이 짧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3개를 볼 것인가 2개를 볼 것인가의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의 포인트다. 이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풀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옳은 것만을 위에서 진리로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견해를 보시면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 또는 행위 당시 행위자 이외에 일반인이 인식 예견 가능했던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그 행위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말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구나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자,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냐? 자, 이례적이지 않은 경우, 또 인식 예견했던 것들, 또 행위 당시 행위자, 또 행위 당시 행위자 이외의 일반인 이렇게 나누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마저 을을 보시면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또는 일반인의 인식 예견 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자, 갑과 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을은 객관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자, 이것이 갑과 을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거의 똑같이 서술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이라는 이 부분이 갑과 을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 A가 땅콩에 대해 특이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X가 A에게 땅콩이 든 빵을 주어 이를 먹은 A가 땅콩에 대한 특이 체질 반응을 일으켜서 상해를 입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왜 상해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상해죄의 이 형법적인 내용에서의 판례와 다설은 생리적 기능 훼손을 그 지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병원에 가거나 몸이 어떻습니까?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왔죠. 또는 누가 이렇게 깜짝 놀리켰는데 놀래킨 것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잠을 못 잤다라는 그런 사안에서도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은 상해죄로 보는 것입니다. 꼭 뭐 때리거나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해서 그것만 상해죄가 아니라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생리적 기능 훼손이에요. 자, 그것은 이 문제에서 그냥 상해죄라고 하니까 상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상해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갑과 을 모두 X의 행위와 A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자, 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갑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행위자는 X입니다. X는 알고 있었고 또 이 땅콩에 대해 특이 체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빵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행위 당시에 X는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갑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을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은 A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러한 땅콩이 든 빵을 먹으면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냐면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네.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겠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즉 인식 예견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대낮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Y가 운전하는 트럭이 치고 지나가 B가 직사했다. 그런데 Y는 사실 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했던 거예요. 조는 바람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인 경우 자, 갑은 Y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을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보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을의 경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에 비춰 봤을 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Y가 운전하는 트럭이 치고 지나가서 B가 직사했어요. 자,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실로 봤을 때 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을에서 말했던 자, 그런 것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이례적입니까?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갑은 어떠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갑에 의했을 때 자,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 바로 이 Y죠. 자, Y가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행위 당시 행위자 이외의 일반인들은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을 보면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 또는이라고 했죠. 항상 이 또는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지만 행위 당시 행위자 이외의 일반인들은 충분히 인식 예견 가능했던 사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택지에는 갑은 인정하지 않지만이라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갑도 인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므로 니은이 옳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이쯤에서 1번, 3번으로 가는 것인데요. 자, 디귿을 마저 봐야 돼요. 자, 디귿 보시면 Z가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다가 건장한 보행자 C와 부딪혔다. 근데 C가 뭐 자전거 부딪혔으니까 또 건장한 사람이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5분 정도 지나서 C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실 이 C는 고혈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건장해 보이지만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자,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이에요. 자, 이 경우 갑과 을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갑의 경우는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인데 지금 이 자전거를 타던 Z가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자전거를 10km로 탔을 뿐이에요. 10km 어느 정도냐면 그냥 슬슬 탈 때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쌩쌩 달린다고 하면 20km에 30km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알던 모르던 자전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게다가 건장한 보행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 봤을 때 자전거 한번 부딪혔네? 그래 뭐 큰 문제 없겠지. 뭐 괜찮다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Z의 입장에서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에 의했을 때는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 이외의 일반인들도 지나가던 자전거에 툭 부딪혔을 때 자, 어떻습니까? 그래 뭐 자전거 부딪혔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혈압성 뇌출혈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을도 마저 보시면 을의 경우는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판단을 이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은 고혈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전거에 부딪혔을 때 충분히 이런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고혈압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전거 부딪히면 다 사망해야 되는 거죠. 빨리 병원 가서 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고혈압이 있을 때 사망할 개연성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찌 말하면 전지적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로는 고혈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시속 10km로 건장한 보행자가 이렇게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이 너무 더 명확하죠. 자, 또 하나. 자, 시속 10km 자전거 건장한 보행자. 자, 여기서 시속 10km고 자전거고 건장한이란 이 표현에서 우리는 출제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굳이 건장한이란 말을 썼을까요? 건장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전거로 하더라도 10km가 아니라 정말 경주용 자전거 30km, 40km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굳이 10km로 낮추고 자전거로 건장한이라는 표현을 쓴 출제자의 의도는 갑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예견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풀이에 있어서 조금 더 힌트를 주었다, 단서를 주었다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실전에서 꼭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그냥 보행자가 아니라 건장한이 수식하고 있고 그냥 자전거 부딪힌 게 아니라 시속 10km로 타고 있었다라는 것의 그 수식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보기 판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이고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져왔습니다.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를 적절한 것만을 거기서 인증하라. 자, 계속 논쟁이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국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유통범죄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 사용 범죄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갑과 을은 이러한 자국의 마약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을 벌였다 해서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즉 논쟁 전에 있는 상황 설정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꽤나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문제의 경우는 이 부분이 그냥 빠르게 읽어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유통뿐 아니라 사용까지도 형벌을 부과한다, 이 정도만
포착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논증 자체가 갑 1, 을 1, 갑 2, 을 2, 갑 3까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갑 1부터 보겠습니다. 자, B국을 여행했어요. 근데 그 B국은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갑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성분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좋게 하고 일단 이를 접한 사람은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경악스러웠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대마초 흡연은 처벌하는 것이 맞다. 자, B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을 1이에요.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대마초를 혼자 피는 건데 왜 처벌하냐?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 최후수단성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 것이죠. 자, 갑이 그건 아니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잠재하고 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형벌은 필요하다. 이쯤에서 물러설 을이 아닌 거예요. 자, 을 2. 그 위험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중독은 한편 치료와 예방의 그러한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하나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죠. 자, 마지막 갑 3이에요. 중독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형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논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이 각각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을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위해를 가할 위험성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을은 또다시 치료 예방이지 자, 처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신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기 기억.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 1의 주장은 약화될 것인가 약화되지 않을 것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자, 실전에서 이것은 작년 문제고요. 참 많은 분들이 이 문항을 어려워했고 또 이 문항을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 이 부분만 보면 을 1의 주장은 약화되는 것이 맞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을 1은 자,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 안 된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냥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약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 방금 전 본 문제에서도 이전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시속 10km 자전거 건장한 보행자라고 했죠. 보행자를 꾸며주는 건장한 자전거를 꾸며주는 시속 10km와 같은 이치로 자, 여기에도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병역 기피 목적이었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 없었어도 즉 병역 기피 목적으로만 있었어도 이것은 넓게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겠죠. 국가 사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을의 주장이 약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의 자해 행위는 어떻습니까? 을도 그렇다면 처벌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타인에게 국가 사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라고 수긍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 1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것이에요. 을 1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기억이 옳지 않기 때문에 3, 4, 5번이 다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판단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맞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기억을 맞게 판단해서 오히려 3, 4,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그런 분들이 실제원에서 많았던 것이에요. 자, 니은 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위해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면 자, 갑 2의 주장은 약화되는 걸 묻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억을 다 지운 상태에서 1, 2번만 남았는데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건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위의 가능성. 자, 우리는 이미 앞서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자, 갑 2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가능성, 또 가할 위험성. 자,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과 이 니은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이 갑은 위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견해인데 아니다. 위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갑 2의 주장과 배치가 돼요. 그래서 갑 2의 주장이 약화된다는 니은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마저 디귿 보시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조하며 형벌을 가하지 않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자, 예방이죠.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할 때 자, 을 2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와 예방의 대상. 치료와 예방이 동그라미의 역할이죠. 그리고 처벌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처벌이 X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디귿에 나와 있는 예방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치되기 때문에 을 2의 주장은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이 옳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만약 디귿부터 풀었다고 하더라도 디귿이 틀리니까 2번, 4번, 5번이 지워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번, 3번 중에서 니은은 안 봐도 되지만 기억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기억부터 보든 디귿부터 보든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자, 이 기억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에는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해했어요. 자신의 신체를 손상했다라는 그러한 내용.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했다는 내용. 전쟁 중이라는 내용. 무려 세 가지 내용이 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부를 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주체를 판단할 때 그런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자신의 신체 손상, 병역 기피 목적, 전쟁 중이라는 이 주체를 수식하는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이 지문을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기재해서 인정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안인데요. F국의 박물관에서 보석으로 장식된 여신상을 도난당했어요. 조사 결과 G국의 절도단이 이 여신상을 훔쳐 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G국 경찰이 절도단을 체포했고 또 해당 여신상을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G국 정부가 F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여신상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국의 A라는 도시의 단체에서 여신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A씨가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해당 여신상은 원래 약 2000년 전에 시민들이 모금하여 제작한 것이었고 A씨 중앙에 위치한 신전 내에 봉헌이 되었고요. 여신상이 신전에서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경위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과거 전쟁 전후 혼란기 등의 시기에 이 F국 군인들이 G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이죠. 해당 여신상도 같은 경위로 F국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길게 나와 있는 제시문이었지만 간단하게 추려야 돼요. 사실관계를 간단히 추려야 됩니다. 아, 이것이 여신상이 도난을 당했는데 도난한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거였고 그러니까 니들이 약탈한 거니까 우리가 도로 가져간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갑과 을의 견해 대립이 있어요. 갑은 A씨가 여신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있다. 나도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F국이 G국의 문화재를 탈취해왔다. 자, 여신상에 적법한 반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약탈당한 것을 보자. 즉 갑은 이거 약탈당한 게 맞네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비록 해당 여신상이 불법적인 방법, 즉 도난을 해서 G국에 반입이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즉 원래 정당한 소유자라는 증거가 있는 A씨에 돌려주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정당한 소유자였었던 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론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갑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갑은 약탈당한 거 아니냐? 과거에 많이 탈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한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론, 즉 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록을 보면 A씨 신전에 여신상이 안치되어 있던 것은 나도 사실로 그렇게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여신상의 약탈 여부는 알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친선 목적으로 선물하였거나 매도했을 수도 있다. 자, 선물이거나 매도. 그런 합법적 경로를 통하여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 즉 도난을 한 건데 여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갑과 을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선택지는 뭐라고 하냐면, 자, 기억, 여신상이 G국에서 F국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자, 높다면, 자, G국은 미리 반입된 여신상을 F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 않지만 을은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기억 선택지는 많은 선택지입니다. 자, 갑을 먼저 보지 말고 차라리 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려주어야 한다. 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적 반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꼭 불법적 반출의 100%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가능성은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높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불법적 반출,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적 반출이라는 것은 약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선택지에 또 제시문에 불법적이란 말이 혼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이라는 것은 자, 약탈을 말하는 거죠. 즉 약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약탈을 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돌려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을은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억이 맞는 거예요. 자, 니은 A씨가 여신상을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여신상이 F국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역시나 을은 동의하겠죠. 그래야만 난 인정할 수 있다. 자, 갑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게 뭐냐? 뭐 충분히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자,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을만 동의하고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갑은 여신상의 적법한 반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약탈했다는 것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신상의 불법 반출이 꼭 증명될 필요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정의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나는 갑이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 을을 먼저 보세요. 을로 중심을 잡아놓고 을과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여신상을 A씨로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자, 우리 시험에서 자, 이 문제에서 전제라고 하는 논리적 요소를 꼭 물어봐요. 선택지 하나나 두 개나 심지어 세 개까지 나옵니다. 자, 전제를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A씨의 신전이 그 여신상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갑, 을 모두 동의하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가 성립될 수조차 없어요. 전제를 판단할 때는 이 전제가 없다면 이들의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는 꼭 필요한 요소, 다시 말해 필요 조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문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자,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죠. 공기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물과 이 공기는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전제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보기에서도 이 전제라는 어려운 말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 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 부분이 부정이 된다면 이것이 없다면 자, 갑과 을은 그 주장들은 다
타격을 받아요.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겠다라는 것을 포착하시고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 5개의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논쟁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이런 유형이 논쟁형이구나.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셨습니까? 또 이러한 논쟁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쟁형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연이어서 함께 또 논쟁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논쟁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법률 문제 논쟁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